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부동산 공부라고 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될까요? 물론 용어들을 알아가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도 없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부동산 투자 공부 방법은 정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을 해보고 되돌아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지식적인 공부보다는 감을 익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고 빠르게 부동산 투자에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었던 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공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좋은 영향을 한번 주고받고자 부동산 방구석 스터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터디방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공부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초 지식을 쌓는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흐름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을 예측하는 단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떨리지 않으시나요? 그럼 차근차근 각 단계별로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첫 번째, 기초 지식을 쌓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용어와 개념 이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나 자신을 부동산 정보에 많이 노출시키셔서 부동산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사실 많이 듣고 보고 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제가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뉴스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시고 하루에 5개 이상씩은 클릭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을 포함해서 틈날 때마다 부동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만큼 최근 이슈나 부동산 흐름을 알기에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흩으시면 안 되시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네이버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갭 투자가 뭔지, 분양권 투자가 뭔지, 청약은 뭐고, 재개발 재건축은 뭐고, 입주권은 뭐지? 라는 것이 궁금할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보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메모장이나 기록하실 만한 공간을 만드셔서 정리하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페이지 즐겨찾기를 하는 방법은 네이버 어플을 키시고요. 뉴스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카테고리 중에 경제 카테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 경제 카테고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금융, 증권, 부동산 이렇게 3개 카테고리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부동산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를 고정으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 다음 지도나 다방, 호갱노노 등의 어플을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살기 좋아 보이는 아파트가 보이면 바로 실거래 및 시세를 조회해 보세요. 이건 제가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기도 한데요.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살기 좋아 보인다 라는 아파트가 보이면 저는 본능적으로 바로 검색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세에 대한 감도 생기고요. 지리적인 지리감도 생겨서 매우 좋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어느 지역 하면 집값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청약홈을 설치하시고 관심지역 알림 설정을 하세요. 청약홈은 여러분이 청약을 신청하실 때에 써야 하는 어플입니다. 이 청약홈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모집 공고로 올린 아파트의 세대수, 평수, 가격뿐만 아니라 청약 경쟁률, 최고 최저, 청약 당첨 전수 등 많은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시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설치하셔야 되겠지만, 하지만 당장 청약을 신청하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이 청약홈을 설치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집 공고 몇 개만 읽어보셔도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청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청약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높일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 시세와 분양 열기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관심 지역 정보 알림 설정을 하셔서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빠르게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부동산 강의 수강하기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경험 있으시거나 전문 강사이신 분들의 가이드를 따라간다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부동산 관련 서적 보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 역사, 정치 등 어려운 서적은 피하세요. 기본 개념 관련 서적이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유튜브 구독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일남의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부자남도 강추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보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남들의 질문이나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극을 받는 데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려 하면 오히려 부동산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주요하게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먼저 꾸준하게 실천하시면서 부동산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고 나만의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타이밍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흐름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부동산 세금, 그리고 부동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기초 지식을 잘 쌓아두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해내면 분명히 본인의 부동산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선 최근 개정된 세법이나 부동산 규제에 관한 정부 정책 발표 등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오늘 기준으로 26번이나 부동산 관련 규제 및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이런 정부는 없었었죠. 너무 많은 규제가 나왔고 정책도 수시로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최근 한 2개년 정도 주요 정책 보도 자료와 세법 개정 설명 자료들을 다 한번 다운받으셔서 순서대로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보통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게 되는데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기 전에 보도자료들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찾아가 보셔서 찾으셔도 좋지만 이미 시점이 많이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찾기 위해서는 구글에 그냥 이 제목들을 검색하셔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 많은 자료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한 2개년 정도의 자료도 리스트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만 보셔도 포기하고 싶으실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자료 3가지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자료입니다. 수많은 대책들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대책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이번 문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이 급등을 막기 위해서 발표했던 대책들이거든요. 2020년에 6.17 대책이 있었고 19년도에 12.16 대책, 18년도엔 9.13 부동산 대책, 17년도에는 8.2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때문에 앞으로도 대책들이 나올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매우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12.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규제 지역 지정에 관한 발표 자료입니다.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걸려 있는지와 그 지정된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는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 및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 정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세금 규제 내용 및 대출 규제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인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은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세금 관련 질문들을 주시고 계신데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많은 부분 여기에 사례와 함께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고 다양한 사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법을 찾아보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미 질문하신 세금에 관련된 질문들,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담당자들의 답변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금방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자료들을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나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구나, 그리고 현재 규제 지역은 어디에 걸려져 있고 규제 여부와 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가액 등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내겠구나 라는 감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은 이런 정책 자료들을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닥스인데요. 정책 보도 자료들을 매번 직접 찾아보기가 어려우니 새로운 정책 자료가 발표가 되면 이 어플만 깔고 계시면은 이 어플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설치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부동산 정책 발표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또는 주택 가격 변동 자료, 그리고 지자체별로 개발 계획 발표 등 다양한 정보까지 빠르게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부동산 이슈들을 아시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 기사와 더불어서 부동산 114 홈페이지 내에 게시되어 있는 리포트 및 칼럼 등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이 유료로 볼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의 자료들을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올려주시고 계시고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또한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닥터 아파트님의 시리즈 중에서 분양시장 노하우 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포스트에는 매주 신규 분양 현장에 대한 정보들과 동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찾아보지 않으셔도 여기 한 군데만 보셔도 중요한 분양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시장을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정도 했으면 당연히 누구나 전문가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저렇게만 잘 하셨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셨을 것이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킬링 파트입니다. 이 단계부터가 진짜 돈을 버는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감은 본인이 쌓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해봄으로써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성공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게 옳았구나, 이건 틀렸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감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해서 가상으로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투자의 감을 기르시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본인의 투자 예상 시기와 투자 가능 금액의 목표치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자 가능 금액이라는 것은 본인이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과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추가 금원, 그리고 향후 본인이 정한 투자 시기까지 추가로 모을 수 있는 현금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을 설정해야겠죠. 실입주를 하실 것인지 갭 투자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분양권을 살지 등 이런 투자 방법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향후에 내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엑시트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팔고 나올 것인가, 이익을 얻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규제 지역이면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비규제 지역이면 전세를 주고 2년만 보유만 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등의 방법 등을 집을 사시기 전에 먼저 이미 계획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투자 지역을 이제 선정해야겠죠. 사실 오르는 지역 찾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단순해서 언론이나 나라에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찝어서 기사를 내거나 규제 지역을 걸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오면 그 지역으로 당연히 매수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집값이 막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수라면은 누구나 아는 그 지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 부동산을 다 매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근의 지역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고 규제 발표가 나면 규제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은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피했다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규제 지역이 걸릴랑말랑한 비규제 지역을 찾아라. 저평가됐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 비규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 지역을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분양권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국내외 정치, 경제 뉴스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국내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 뉴스와도 친해지셔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전문가가 될 정도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당이 집권을 할지, 또 어떤 정책 기조로 가는지 등을 보시면서 미래를 예측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와는 뗄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지 혹은 내려가고 있는지 등의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나 경제가 저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어지게 되고 큰 경제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짐작하시고 대비 및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경험한 건 참고만 하셔야 하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해석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생각해도 집값이랑 결부짓는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지금 그 지경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오른다 하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가 오르겠구나. 금리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은 집 파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또 비싼 곳들부터 호가를 찍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지역들도 집값 맞추기, 키 맞추기 릴레이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그건 입지고 뭐고 없는 지역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자 하는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매물 나오면 바로 사려고 지금 줄 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추가로 여러분들 구축을 사시는 분들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멀리 보고 사기를 바랍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파트 구축을 산다 그런 분들은 저 같으면은 최대한 입지가 좋은 상급지에 30년 가까이 된 재건축이 예정되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집들은 커뮤니티도 안 좋고 지하 주차장도 넉넉지 않아서 낡고 볼품이 없어서 상품성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집이지만 그 집이 10년 정도 안에 재건축이 된다면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좋은 입지에 로얄층의 신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일반 분양가, 또 그 일반 분양가보다도 10% 정도 싼 조합원 분양가에 여러분들은 더 싼 가격에 로얄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가치의 상승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제 주변에도 몬테크를 하겠다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수도권 내의 대단지 아파트에 청약 커트라인이 한 60점 정도가 되는데 일찌감치 그냥 남들보다 싼 가격에 재건축 아파트를 선점해서 들어가셔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해석하고 시장을 예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는 시기가 보여지기 시작하실 거고요. 매도 매수 시점을 계획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탠스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웅장하게 시작해서 다 듣고 보니까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만큼 정말 부동산 투자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불인이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몇 차례 반복해서 보시면서 제가 드린 꿀팁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혼자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떤 자료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쉽게 지쳐서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불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보는 기사나 칼럼들 중에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같이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채팅방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만 꾸준히 읽으셔도 부동산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덜 힘들고 의지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주신 분들이더라도 세금, 정책 등의 좀 더 심화된 자료들을 함께 읽어보실 수 있으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니 많이들 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힘내세요. 그럼 오늘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